G21개국들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함께 충분한 의제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가 오늘 오전에 떠났습니다. 네. 저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 김병준 후보자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나가서 정상회담 하지도 못합니다. 나가서 그냥 참석만 하고 도장만 찍고 돌아와야 될 판인데 지금 어쨌든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야당이 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다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광화문에 100만이 모인다고 한들 그 100만 명의 우리 시민들 중에요.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다 하고요. 직장인은 직장 다 마치고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정치인들도요.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수습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10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장에 아무리 열광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지켜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안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약간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느리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다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가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좀 정리되고 나면 이후에 질서 있는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총리 문제거든요. 예. 어쨌든 황교안 총리로는 안 됩니다. 황교안 총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있었던 검찰 독재의 가장 큰 축들을 김기춘, 정홍원, 황교안, 우병우 이렇게 이어지는 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도 역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의 의견들을 모으고 좀 빠르게 모아나갔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 대안으로 황교안 총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적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한데요. 먼저 워싱턴 포스트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 최순실 스캔들은 정치 부패라는 고질적인 한국병, 코리안 디시즈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약간 창피한 게요.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네. 치욕으로 생각하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닉슨 대통령에는 정치 중간에 하야를 했고요. 상대편 어떤 그 도청의 문제들, 선거 사무실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야를 한 건데 그거보다 이게 더 크다고 본 거죠. 제가 봐도 사실 더 큽니다. 선거 사무실 도청한 문제보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이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의해서 해석할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최순실 같은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돈과 관련된 네. 그런 게이트, 부패, 플러스 어떤 일반 사인이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의 공적 권력과 사적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체제 자체의 어떤 병폐가 크게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도 워터게이트 가지고 굉장히 창피한데 너희들 건 더해. 라는 저 말에 글쎄요, 아니다. 워터게이트가 더 심해.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 있겠습니까? 중국 반응은 더 심해요. 별명까지 얘기하면서 네.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 저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건 사실 저는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예.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공산당 일당 독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 무너뜨릴 거의 1인 지배 체제로 가려고 체제를 거의 변화를 꿈꾸는 이 와중에 글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거 저는 사실 네. 미국의 비난은 미국이야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된 나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중국의 저런 비난들은 저는 저로서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죠. 미국도 민주주의가 그렇게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자기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계속가는 예. 그런데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경으로 몰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언론의 자유 보도예요. 그래서 네. 예. 중국엔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또 시위예요. 중국의 시위 없어. 천안문 사태 연상하지 않아도 중국의 시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언론 완벽하게
정부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태에 뭐 중국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지경의 결과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중국의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부패 행위 또 그 많은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도 왜 한국처럼 제대로 언론에 쓰지도 못하고 시위도 못하고 그러느냐 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할 네. 처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중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도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돌변한 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